안녕하세요. 오늘은 DB 하이텍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8인치 웨이퍼 기반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니까 위탁 생산 전문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패브리스 기업들이 설계한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곳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전자나 TSMC랑은 좀 다른 길을 간다고요? 그렇죠. 거기는 이제 12인치 웨이퍼로 최첨단 초미세 공정, 3나노, 5나노 이런 걸 주로 하는데 DB하이텍은 8인치 기반의 특화 공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화 공정이요? 네. 예를 들면 전력을 관리하거나 빛, 소리 같은 아날로그 신호를 다루는 반도체, 또 높은 전압을 견뎌야 하는 그런 반도체 생산에 강점이 있어요. 아하, 약간 틈새 시장 같은 느낌이네요. 다품종 소량 생산에도 유리하겠고요. 맞습니다. 특히 기술력 중에서는 그 BCD 공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BCD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인가요? BCD는 고전압을 다루는 바이폴라, 저전력의 CMOS, 그리고 고전류의 DMOS, 이 세 가지 소자를 칩 하나에 다 구현하는 복합 공정 기술이에요. 와, 복잡하네요. 네, 이게 전력관리 반도체, 그러니까 PMIC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DB하이텍이 이 BCD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요? 대단한데요? 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이 만드는 비율도 높고요. 또 특정 고객사에 막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서 안정적이죠. 그러면 주력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 PMIC가 역시 대표적이겠네요. 네, 그렇죠. PMIC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요즘엔 자동차에도 정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모든 전자기기의 필수 칩이죠. 특히 전기차나 신재생에너지 쪽 성장이랑 관련이 깊겠군요. 맞아요. 고전압을 견뎌야 하는 차량용, 산업용 PMIC 수요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게 DB하이텍의 핵심 성장 동력 중 하나입니다. PMIC 말고 또 다른 주력 제품은 없나요? 물론 있죠.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라고 하죠. 스마트폰 OLED 화면 같은 거 구동하는 칩인데 이 시장에서도 점유율이 꽤 높고요. DDI도요? 네, 그리고 이미지 센서, CIS도 만듭니다. 주로 보안 카메라나 의료기기, 아니면 차량용 같은 좀 특수한 분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산 능력, 그러니까 캐파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재는 부천 공장이랑 상호 공장 두 곳을 합쳐서 8인치 웨이퍼 기준으로 월 한 15만 1000장 정도 생산 가능합니다. 15만 장. 적지 않은 규모네요. 증설 계획도 있나요? 네, 최근에 아주 중요한 발표가 있었죠. 상호 공장에 2,500억 원 정도를 투자해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라인을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오, 2,500억이요? 네, 이게 완료되면 월 3만 5천 장 정도 캐파가 추가되는 거고요. 2027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투자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전력 반도체라면 역시 겐이랑 사이크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질화관륨 GaN이랑 실리콘 카바이드죠. 이게 아주 중요한 신사업 동력입니다. 양산 시점도 좀 구체적으로 나왔나요? 네, 겐 같은 경우는 바로 이번 달 25년 11월부터 시험 생산 MPW를 시작하고요. 26년 하반기에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650V급 공정 개발을 완료했고요. 생각보다 빠르네요. 그럼 사이크는요? 시크는 다음 달 12월에 시험 생산을 시작해서 26년 4분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인버터의 핵심 부품이잖아요. 1200V급 고전압 공정을 개발 중이라 기대가 큽니다. 그렇군요. 12인치 공장 이야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고 있나요? 12인치 진출은 사실 몇 년간 계속 검토는 해왔는데 작년에 시황이 안 좋아서 잠정 보류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다시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아직은 장기적인 과제죠. 알겠습니다. 매출 구조를 좀 보면요. 수출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고 특히 중국 비중이 60%가 넘네요. 이건 좀 특이한데요. 네, 맞아요. 중국 패블리스 기업들이 가장 큰 고객입니다. 이게 최근 미중 갈등 상황에서 오히려 DB하이텍에게는 좀 기회가 되고 있어요. 기회라면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를 피하거나 아니면 공급망을 좀 다변화하려고 DB하이텍 쪽에 주문을 많이 넘기고 있거든요. 일종의 반사 수혜인 거죠. 그런 측면이 있군요. 물론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건 리스크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양날의 검일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긍정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10위권 정도, 점유율 한 1% 정도고요. 네, 아무래도 TSMC나 삼성 같은 거대 기업들이 12인치로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니까요. 하지만 8인치 시장에서는 톱5 안에 들고 아까 말씀하신 BCD 공정은 세계 1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경쟁사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8인치 전문 기업들이겠죠. 네, 가장 직접적인 경쟁사는 대만의 VIS 같은 회사고요. TSMC 자회사죠. 그리고 인텔에 인수된 이스라엘의 타워도 있고 중국의 SMIC나 화홍, 대만의 UMC도 경쟁사입니다. 국내에서는 SK하이닉스 시스템 IC, 키파운드리도 있고요. 다들 비슷한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죠. 역시 신사업이나 R&D 방향은 앞서 얘기 나눈 겐, 사이스에 집중되는 모습이네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기존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려는 거죠.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고속 충전기 같은 분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8인치 공정도 계속 개선해 나가겠죠. 그럼요. 기존 8인치 공정 고도화도 중요합니다. BCD 공정을 더 미세화하거나 고전압 특성을 강화하고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을 높이는 연구 개발도 계속하고 있고요. TOF나 IR 센서 같은 특수 센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얘기를 좀 해볼까요? 25년 3분기 잠정 실적이 아주 잘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매출은 30%, 영업이익은 무려 71%나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2%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죠. 71% 증가요? 엄청나네요. 네, 특히 이게 지난 7월에 DB메탈을 합병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영업 적자가 한 130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정말 인상적인 실적이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작년 말에 60% 후반까지 떨어졌던 공장 가동률도 최근에는 90% 수준까지 회복됐습니다. 확실히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죠. 현재 시가총액이 3조 원 정도라고 하셨죠? PER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시총은 3조 원 정도고요.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포워드 PER이 한 12배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다른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던데요. 메타 AI 글래스 수주 가능성 같은 긍정적인 소식도 있지만 합병 관련 주주 반발이나 경영권 분쟁, 오너 보수 소송 같은 좀 잡음도 들리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긍정적인 뉴스랑 지배구조 관련 이슈들이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소각이나 교환 사치 발행 같은 공시도 있었고요. 그럼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뚜렷한 실적 회복세입니다. 가동률이 90%까지 올라왔다는 게 크고요. 여기에 미중 갈등으로 인한 반사수요 효과도 무시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BCD 공정에서의 압도적인 기술력, 이건 확실한 경쟁 우위고요. 마지막으로 겐 사이시라는 차세대 성장 동력을 구체화했다는 점, 26년 양산 목표까지 나왔으니까요.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다고요? 네, 아까 PER이 12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경쟁사인 대만 VIS 같은 경우는 PER이 20대가 넘거든요. 그걸 감안하면 DB하이텍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종합해보면 DB하이테크는 8인치 특화 공정, 특히 BCD라는 확실한 무기를 가지고 실적이 반등하고 있고 여기에 겐, 사이시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까지 장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경쟁사 대비 저평가 매력도 있고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 시장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 그리고 기존 8인치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재무적인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성과를 잘 내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